치매 6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무려 6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이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라는 영역이 정상보다 3배에서 5배나 신속한 속도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입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단 3분.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 그것을 8주 동안 했을 뿐인데 뇌로 가는 혈액량이 22%나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 향상되었습니다. 즉, 깜빡하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혔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5가지 운동, 침대 옆에서도 TV를 보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즉시 시작하세요. 박사 소개 및 52세 은행 지점장 사례.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천 분 환자분들의 뇌 사진을 직접 봐온 의학 박사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70대도 계셨고 60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 분들의 뇌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성함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김태수 씨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사람들 만나고 숫자 다루고 계약서를 검토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고객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서류의 서명도 엉뚱한 곳에 하시고요.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인가 보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집으로 가는 길도 가끔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부인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MRI를 찍어 보았더니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록이 치매입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를 막는 비밀은 약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는 습관 속에 있다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환자분들께 약 처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을 움직일 때, 혀를 움직일 때, 목을 풀어줄 때 실제로 뇌로 가는 피가 증가하는 것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MRI 사진으로 비교하면 확연히 보입니다. 운동 전과 후의 뇌 혈류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쉬운 방법 5가지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오기 6년 전 전조 증상 유발까지자. 그럼 먼저 치매가 오기 6년 전 전조 증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제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도 가물가물하고요. 그런데 3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울컥했던 감정까지 떠오르는데 정작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매가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최근 일은 자꾸 잊는데 오래된 기억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사건 기억 장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 저장 창고에 새 물건을 넣는 기능부터 먼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해마라는 곳에 먼저 저장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바로 이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기억은 대뇌 피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노후화되어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2. 번째 신호는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 불 끄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방문을 나서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리모컨 어디 뒀는지, 안경 어디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되고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박영희 씨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현관에 메모지를 붙여야 했대요. 가스 잠갔나? 문 잠갔나? 지갑 챙겼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나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뇌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회로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전두엽의 작업 기억이라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 하시나요? 아버지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미 한 얘기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또 말하려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말하게 되고요. 분명 머릿속엔 그림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치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이죠, 제. 환자분 중에 74세 이정자 씨는 손녀.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손녀. 이름을 먼저 불러보고 그것도 아니면 며느리 이름까지 다 불러본 다음에야 겨우 맞는 이름을 찾으셨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가족 모임이 두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 변화를 본인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죠. 이런 게 반복되면 이미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길 감각이 떨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골목인데 어느 순간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세요?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 세웠는지 한참 헤매신 적은요? 심지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건 뇌의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MRI에서도 이런 환자들의 뇌는 후두엽, 두정엽 부위 혈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계산이 서툴게 됩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 받을 때 헷갈리거나 TV 리모컨 버튼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고요.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행 ATM기 사용하는 것도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지고 스마트폰 앱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계산 능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앞쪽 부분,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또 안타까운 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만 싶은 거예요. 취미 생활도 시들해집니다. 평생 즐기던 등산도, 낚시도, 화투도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가자고 해도 귀찮아서 거절하게 되고 점점 집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감동이라는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감이 뇌의 의욕 회로를 차단하면서 나타납니다.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죠. 일곱 번째, 성격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소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식욕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신다거나 조심스럽던 분이 갑자기 무모한 결정을 내리신다거나 식사량이 적으시던 분이 갑자기 폭식을 하시는 경우죠.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뇌 운동하신 분들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초록이 치매, 위험군 5가지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70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9%가 65세 미만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예요. 한국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 새 37%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 4가지가 젊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출퇴근할 때 차나 지하철에 앉고, 사무실에서 앉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단 10분 이하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 기억 창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 딱 3분이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초록이 치매를 특히 조심하셔야 할까요? 첫째,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루 6시간도 안 주무시면 뇌 속에 쓰레기 단백질이 쌓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건데요. 이게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 회로를 망가뜨려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뇌척수액이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져서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면 뇌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20년, 30년 후에 치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엔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피를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도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죠.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넷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주일에 150분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45%나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걸 돕습니다. 특히 햄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운동이 꼭 필요해요. 다섯째,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외로움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고 나왔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뇌 건강의 백신인 셈입니다. 대화를 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정과 몸짓을 읽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고립된 뇌에서 치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운동만 실천하셔도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실제로 MRI 사진으로 확인한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8주 만에 뇌 혈류가 20% 이상 늘어난 사례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단 3분, 8주 동안만 꾸준히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MRI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뇌로 가는 혈액량이 평균 19%에서 22%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억 검사 점수도 15%나 좋아졌고요. 이건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손으로 내 뇌를 깨우는 운동이에요. 운동 1 파카라 발음과 혀 운동 첫 번째는 뇌신경 자극, 파카라 발음 및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뇌세포의 30% 이상이 입, 혀,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만 움직여도 뇌가 깨어나요. 사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입과 혀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근육 중 하나거든요. 이 혀를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뇌연구소가 함께 연구했는데요. 혀 운동만으로도 뇌 앞쪽 부분으로 가는 피가 늘어났습니다. 단어 회상 능력도 좋아졌고요. 특히 파, 카, 라 같은 파열음은 입술과 혀, 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하고 소리 내세요. 입술을 단단히 붙였다가 터트리듯이 파. 입안에 공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네, 좋아요. 10번 해볼게요. 하나 파, 둘 파, 셋 파. 이렇게 10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내듯이 카. 기침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카 하시는 거예요. 목구멍 뒤쪽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세요.
10번 해주세요. 마지막은 라입니다. 혀끝을 위심몸 뒤쪽에 톡 붙이면서 라. 치아가 아니라 잇몸 뒤쪽에 혀끝이 닿도록 하세요. 혀끝이 입천장을 탄력 있게 튕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이제 이 3개를 연속으로 해볼게요. 빠까라 빠까라 빠까라.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각 소리가 또렷하게 나도록 집중하세요. 나중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바카라, 라카파.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또는 윌파, 누카, 삼라, 사파, 오카, 육라 숫자랑 섞어서 12까지 말해보세요. 헷갈리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예. 헷갈릴수록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는 새롭고 복잡한 과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느리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실수 없이 끝까지 해보세요. TV 볼 때, 설거지할 때, 양치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소리까지 크게 내시면 효과는 2배입니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사나 상담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더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번엔 혀 운동입니다. 첫째, 혀로볼 밀기입니다. 이번엔 입을 다물고요. 혀끝으로 왼쪽 볼을 둥글게 최대한 밀어주세요. 볼이 밖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볼록 나올 정도로 밀어보세요. 2초 유지하고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오른쪽 볼을 밀어주세요. 2초 유지 후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가 반응해요. 혀 근육은 뇌의 운동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둘째, 혀로 숫자 그리기입니다. 입을 담은 채로 혀끝으로 입안에서 원을 그려보세요. 크게 5번 그리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그려보세요. 이번엔 숫자 8을 그려보세요. 느리게 정확하게 5번 그리시면 됩니다. 턱은 고정하시고요. 입 주변 근육은 힘을 빼세요. 혀만 움직이는 겁니다. 혀끝이 입천장과 잇몸, 볼 안쪽을 골고루 자극하도록 하세요. 셋째, 혀끝 터치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 혀끝으로 위심몸 뒤를 톡, 앞니 뒤를 톡, 아랫니 뒤를 톡. 왼쪽, 오른쪽 앞순서로 돌면서 10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하다 보면 혀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코로 숨 쉬시고요. 힘들 때만 입으로 가볍게 쉬세요. 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침 분비도 좋아집니다. 침에는 항균 물질과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구강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나 손가락 교차와 손뼉치기. 2번째 초간단 운동은 손 자극 운동, 손가락 교차와 손뼉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부릅니다. 뇌세포의 3분의 1이 손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복잡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깨어납니다. 피아니스트나 외과 의사처럼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손 자극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 동안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23%나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끝 부딪히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양쪽 엄지와 검지를 서로 톡 맞춰보세요. 손가락 끝이 정확히 닿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엄지와 중지 톡, 다음은 약지 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톡. 좋아요. 이제 다시 거꾸로 갑니다. 새끼손가락 톡, 약지 톡, 중지 톡, 검지 톡. 거꾸로 갈 때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걸 리듬감 있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톡톡! 양손이 같이 움직여도 좋고요. 한 손씩 번갈아 해도 됩니다.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번 반복해주세요.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신경들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둘째, 손바닥과 손등 번갈아 치기입니다. 이번엔 손을 가슴 위치에서 앞으로 뻗어 손뼉을 한번 치세요. 탁!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끼리 가볍게 탁! 다시 손바닥끼리 탁! 다시 손등끼리 탁! 좋아요. 예. 이제 리듬을 타볼게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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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연결하는 놀라운 운동입니다. 20번 반복해주세요. 양손을 협응해서 움직이는 동작은 뇌량이라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뇌량이 활성화되면 좌뇌와 우뇌가 더 잘 소통하게 되죠. 셋째, 손가락 교차하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잡고요.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교차해요. 왼손은 엄지 약지, 오른손은 엄지 중지. 다시 동시에 바꾸세요. 왼손은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뇌가 혼란을 느낄 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나는 순간이에요. 처음엔 손이 엉켜도 괜찮아요. 리듬만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10번 반복해주세요. 처음엔 느리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뇌 성장입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연습하셔도 좋고요. TV 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매일 자극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81세 최영수 씨는 매일 아침 신문 보시면서 이 손가락 운동을 하신대요. 6개월 하셨더니 손놀림이 확실히 좋아지셨고 바느질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운동 4. 빠르게 걷기 초간단 운동.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는 게 운동이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분, 즉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합니다. 뇌로 가는 피도 25%나 늘어나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이렇게 늘어난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입니다.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문장 2-3개는 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정도죠.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보폭을 한두 뼘 넓게 하시고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시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몸이 앞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면 적당한 속도입니다. 발자국으로 확인해 볼까요? 10초 동안 발을 몇 번 뗐는지 세워보세요. 양발을 합쳐서 16번에서 19번 정도 찍히면 딱 좋은 속도입니다. 1분에 100번에서 110번 정도 걷는 속도죠.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고요.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세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시고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첫 주에서 둘째 주는 20분 이내로 하시고요. 그 후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3층 높이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한 정거장은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걷는 속도가 곧 뇌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뇌 나이는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신발끈 묶으시고 밖에 나가보세요. 오늘부터 이 하루 30분 빠르게 걸어보시는 겁니다. 운동 3. 목 두피 마사지의 번째는 목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 순환 자극하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피가 막히게 됩니다. 특히 귀 쪽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 그리고 머리 뒤쪽 깊은 곳에 있는 후두하근은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통로 바로 옆에 있어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두 개의 큰 혈관이 목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면 이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피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요.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선 목 옆선 쓸어내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양손을 귀 뒤쪽 목 옆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귀에 손가락 2개가 닿는 자리,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귀 뒤에서 가슴 윗부분 방향으로 손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따뜻한 압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림프액의 흐름을 돕는 동작이에요. 하나, 둘, 내린다. 하나, 둘, 내린다.
이 리듬으로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하세요. 목 옆이 뻐근하거나 약간 아픈 부위가 있으시죠? 거기가 바로 피가 막힌 곳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2초에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니까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 어깨 위 승모근 눌러 풀기입니다. 이제 손을 어깨 위로 넘기세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딱딱하게 솟은 근육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어깨 위를 감싸듯 잡고요. 천천히 눌렀다가 손끝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5초 누르고 5초에 걸쳐 내려오세요. 이 동작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 리듬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피가 머리에서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열립니다. 셋째, 두피 전체를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이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끝살 부분으로 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뒤통수, 귀 위쪽, 그리고 앞머리 방향까지 톡톡 리듬감 있게 두드리세요. 각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좋은 곳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도 좋아요. 특히 머리 뒤쪽 아래 후두부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집중하세요. 두피를 자극하면 모근도 건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릴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정수리에서 양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손에 힘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하고 내쉴 때 머리 안쪽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샤워 후나 잠자기 전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세요. 두피를 누를 때 약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피가 막혀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 시. 한 발로 서기 초간단 운동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마지막은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깨우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죠. 균형을 잡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귀 안쪽 전정기관에서 오는 평형 감각,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 등 수많은 정보를 뇌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발서기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3년 내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균형 능력이 곧 뇌 건강의 지표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들어서 10초에서 30초 유지해 보세요. 처음엔 5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하루에 3번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번엔 눈을 감고 도전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는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단,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뒤에 소파나 침대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시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요리할 때도 한 발로 서보세요. TV 볼 때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두엽을 매일 자극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지금 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리 및 마무리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카라 발음 운동 10회씩 3세트 하기. 하루 3번 식사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 2세트 하기. TV 보실 때 습관처럼 하세요. 셋째, 빠르게 2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 2분.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한 발 서기 양쪽 10초씩 하기. 양치할 때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자극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소량 다빈도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는 100세에도 성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도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6세, 정말순 씨는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하신 후 손자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뇌를 깨워주세요. 파카라를 소리내보세요. 손끝을 움직이시고 빠르게 걷고 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불을 켜고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파카라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기억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치매 걱정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